네, 정치본색 심층 토론 총선 특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방송 시간이 9시 27분인데 총선 투표율, 본투표율부터 한번 볼까요? 예, 9시 기준입니다. 9시 28분 현재 6.9%, 그러니까 7% 조금 넘어갔겠네요. 근데 이게 지난번 21대 총선보다는 약간 지금 낮은 수치입니다. 1%포인트 정도 예. 낮습니다. 본투표율로는 그렇습니다. 예. 1시 이후에 저기 이렇게 합산되죠. 예, 합산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가상의 그래프는 축 치솟는 시간이 1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김문호가 되겠다. 김준일이 김문호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본인 예측치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꿈이 문어예요. 그럼 문어의 꿈 있잖아요. 문어의 꿈. 네. 근데 문어들이 요즘 말로가 안 좋더라고. 뭐 문어 있잖아. 할미 문어 보셨어요? 그 다큐멘터리, 아주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있는데. 예, 그래요? 예. 아, 문어가 결국, 그 할미 문어가 음. 결국 자신의 몸까지 새끼 문어들한테 다 뜯어 먹기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죽죠. 원래 문어의 생애를 이렇게 쭉 그린 그렇군요.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그냥 40분짜리 다큐멘터리. 오래 살겠습니다. 문어도 안 할게. 물어 뜯으면 되는 거죠. 뭐 이응 문어께서 여전히 국힘 과반을 예상을 하셔서 말로가 좋지 않을 것 같다. 지금 그 예측에 뭐 그런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지금 9시 기준으로 지금 이번에 6.9고 그 4년 전 총선이 8.0이에요. 8.0.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게 투표율이 전체에 낮아졌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은 4.5%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투표율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그러네요. 예, 66보다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약간. 그래서 저는 68% 봤거든요. 지금 수치로는 거의 정확해. 추세선으로 보면은 68에 수렴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김문호다. 김문호다. 네, 끝까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69를 얘기해서 아니 이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저는 70을 넘길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 오후에 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많이 나오세요. 무조건 70 예. 넘으면 좋죠. 근데 그쵸. 이제 현실적으로도 예측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민의를 많이 반영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럼요. 어떤 세대든지 어떤 그렇죠. 연령대든지 어떤 분이시든지 본인이 투표를 하시면 좋은 거죠. 뭐 본인 생각 그대로 반영되면 좋은 거니까. 이게 뭐 투표율은 지난 총선하고 그렇게 크게 뭐 차이 나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누가 투표를 하러 나왔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제 사전 투표는 대체로 좀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편한 거에 좀 익숙하니까 좀 이렇게 사전 투표는 약간 좀 이제 뭐 민주당이나 뭐 진보 정당이 좀 유리하고 뭐 본 투표는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하다, 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지난 사전 투표에서도 봤을 때는 이 대구 경북 쪽의 투표율이 좀 낮았거든요. 예. 근데 본 투표는 역시나 이제 대구 경북 쪽의 투표율이 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사전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높고 본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좀 낮아서 이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이번 총선이 좀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렇다면 누가 나왔느냐를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좀 뭐랄까 보수 쪽 유권자보다는 진보 쪽 유권자들이 조금 더 신나서 투표장에 나왔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가 7.5, 최저는 오히려 광주입니다. 광주가 굉장히 본 높았어요. 투표율이 네, 사전 본 투표율이 5.6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이미 다 했다, 그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제일 사전 투표율이 높은 데가 보통은 전남이었고요. 그렇죠. 광주도 좀 비슷하고요. 예.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항상 낮았어요. 제일 낮은 데가 보통 대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도 그랬거든요. 예. 대구가 제일 낮고 전남이 제일 높고 전남 광주가 제일 높았어요. 예. 근데 2020년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보수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질 수가 없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거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영이 전체적으로 조금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주 우리가 민감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래저래 뭐 투표율을 그렇습니다. 보고 최종 투표율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최종 투표율이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65%가 넘으면은 우리가 승리한다. 굉장히 좀 저는 겸손하게 아니면 일부러 조금 몸을 낮추는 전략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66% 지난번에 66.2%가 나왔는데 180대 103이었어요. 그게 예. 결과가. 예. 그 얘기인즉슨 66%가 넘으면은 크게 이긴다. 민주당이 크게 이긴다로 보는 게 같고 저는 68%가 가면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국힘 100석 언더다. 예. 68%가 가면 국힘 100석. 68%로 가면 국힘 100석 언더다. 예, 100석 언더로 간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무조건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조건 진보가 유리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한 6차 조사가 있어요. 총선 6차 조사. 예. 요거가 굉장히 좀 유의 있게 봅니다. 예.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 5,000명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번 총선 인식 소위 말해서 이제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겠다가 52고요. 저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을 찍겠다가 40이에요. 그러면은 52대 40. 그럼 12%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부분의 조사에서 뭐 이게 9%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도 있고 뭐 더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략 10에서 12 정도 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2020년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80%였어요. 60대가 80, 70대 이상이 79. 그러니까 80으로 보면 돼요. 예. 그리고 2030이 20대가 58, 30대가 57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디에서 더 올라가겠습니까? 노년층도 올라가죠. 근데 이미 할 사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80% 소수가 올라가고 예. 2030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게다가 4050도 있고. 4050도 조금씩 다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2030의 보수화를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2030은 보수화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스윙보터화된 거예요. 예. 그래서 심판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오는 거고 지금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예. 52대 40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렴하는 거예요. 평균에 더. 그래서 오히려 벌어지게 돼 있다.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 대 진영으로 하면은 비슷하지만 투표율이 중도층에 어느 비율로 갈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52대 40으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역구마다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인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거를 한 3%, 4%는 그래도 보지는 않습니까? 정당을 보고 먼저 많이 찍기는 하지만 맞아요. 한국의 유권자들이 근데 총선의 특징이 어쨌든 대선은 전국적으로 한 명의 인물을 뽑는 그렇죠. 것인 반면에 네. 이 총선은 각 지역구별로 또 이슈도 있고 그렇죠. 또 시민의 여론 동향도 있으니까 네. 꼭 지역구 투표와 또 비례대표 투표가 같이 가지도 않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워낙 이제 수도권이나 뭐 충청 지역 이쪽에는 뭐 그 좀 격전지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뭐 민주당이 180석을 했지만 그 중에서 한 40석 정도는 굉장히 좀 근소하게 붙어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좀 몇 가지 변동이 있었다면은 이 선거 결과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대세적으로는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한 건 맞지만 이 지역별로 격전지의 결과에 따라서 의석수가 좀 크게 좀 출렁일 수도 있는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정상 기자는 몇 석이나 보세요? 몇 퍼센트 투표율 예상했었어요? 저는 한 70% 언저리 될 70%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저리. 지금은 70%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그렇게 비겁하게 회피하지 마시고 6시 이후에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몇 석이나 범야권은 몇 석이나 될 것 같습니다. 범야권은 뭐 지난 선거와 좀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범야권 180석 정도. 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 범야권이 지금 200석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김준일 대표는 밤에 그 새벽 2시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 글이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이거 쓰고 있었어. 그래서 패친이니까 한번 제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석수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구별로 한번 제가 여기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구별로 그러니까 권역별로 국민의힘이 유력한 데와 국민의힘이 접전인 데를 다 기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유력한 데가 서울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 가불. 뭐 그리고 접전은 용산, 동작을, 영등포의 양천가 뭐 이 정도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7석에서 11석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경기는 국민의힘이 2석에서 6석, 그리고 인천은 1석에서 3석, 충청도는 충북이 3석에서 4석, 충남이 4석에서 5석. 그래서 총 합치면은 충청도 전체가 7석에서 9석 정도 보고 있고요. 예. 강원도는 5석에서 6석. 그리고 TK는 24석 확정. 그러니까 무소속 최경환 빼놓고. 예. PK는 20석에서 29석 이렇게 봤어요. 접전 예. 지역 뭐 이제 포함하고 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홍보하려는 거 아닌데 궁금하신 분은 제 페이스북을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역구가 예. 최소 66에서 최대 88이에요. 예. 지역구만. 지역구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례를 더해야 되잖아요. 예. 비례가 15석에서 17석 받거든요. 그러면은 몇 석이 나오면은 예. 최소 81석에서 최대 105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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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레인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레인지가 81석에서 105석인데 저한테 숫자를 찍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97석을 찍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105석에 더 가깝네. 105석에 좀 더 가까운데 왜냐하면은 이 부울경에서 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권역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있는데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보다 보수 후보가 실제 가보면 조금 더 잘 나와요. 예. 1~2%포인트 더 잘 나오는 경향성인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게 더 많아요. 이를테면 40대 30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뭐 민주당 30, 국민의힘 지지자 40. 예. 근데 여주가 붙었어. 라고 한다라면은 원래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민주당은 찍는 게 약간의 인지 부조화가 있거든요. 이런 류의 뭐 이런 예들을 감안을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래서 97석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스코어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상한 거는 민주당 182석,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합쳐서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97석, 예. 조국혁신당 13석, 새로미래 2석, 개혁신당 2석, 녹색정의당 1석, 진보당 2석, 무소속 1석 해서 300석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비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 이 숫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을 12석밖에 안 받고 조국혁신당 13석. 국민의미래가 지난번에 19석이었는데 네, 17석이니까 예. 마이너스 2밖에 안 했는데 예.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4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예. 아까 전에 15석에서 17석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 반영을 한 건데 어쨌든 제가 계산한 거는 17석으로 일단은 그렇게. 근데 완전히 찌찌뽕인 것 같은 게 제가 195 범야권 19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범야권이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범야권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미래는 별로 염두에 안 뒀었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김준일 대표가 한 게 더불어민주당 182, 조국혁신당 13이니까 더하면 195네. 195예요. 그렇죠. 네, 거의 찌찌뽕이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